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데 이 힘도 좀 세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3%, 코스닥 0.4% 정도 상승권. 좀 전에 900선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금세 또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개장한 지 50분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중심을 잡아볼까요?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오늘장 한마디는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월요일 날 네. 휴무였고, 이제 화요일 날 어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서 표현한 거, 그거를 좀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IT 반도체는 좀 투매 기준가에서 하자. 이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 배터리 쪽은 주도 첫 주종을 노려서 하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은 이제 CMO 플랫폼을 좀 투자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략 자체를 압축해서 한 줄에 쏙 담아주신 건데요. 그러면 오늘장 이런 전체적으로는 좀 반등 분위기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활용 방법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은 섹터별로 차별적인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은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장중 변동폭도 종목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좀 두려움도 좀 많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간 변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좀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변동폭이 커지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요동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세운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1월 달 이후로 그냥 현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그냥 심플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IT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 미래차는 그냥 계속 매매하셔라. 그리고 악재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종목 등락이 막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좋은 기업이면 그냥 싸게 사면 이겨요. 뭐 악재 관련돼서 뭐 새로운 또 하향 그런 거는 그냥 그렇군. 그냥 매수하면 돼요. 투매 기준가에서. 고점에서만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IT 반도체 자동차는 일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 제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MO하고 이제 mRNA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좀 이야기해드렸었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저도 동영상을 좀 봤는데 밑에가 좀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한 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어제는 좀 설명드린 걸 그림을 좀 이쁘게 만든 건데요. 어제 잘린 게 이제 나이백하고 이제 서린 바이오, 뭐 현대 바이오, 바이오니아 이런 거고,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그룹 내에서 이걸 어떻게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는지, 이게 하나의 mRNA 특허와 관련된 또는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청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두 번째 집단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전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SK그룹에서는 이미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관련된 이 백신 요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SK 바이오팜 통해가지고 RNA 신약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mRNA 시설 구축도 이거 확정됐거든요. 이거 완전 진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나라 SK그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이미 mRNA 백신 개발하는 거 뛰어들었고, 스트라이더 손잡으면서,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물량 받으면서 이제 완제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 이 백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좀 필요한데,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어제 설명드린 거 좀 참고하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집단이 터진다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두 배짜리 주식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게 전체적으로 먼저 기준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주식들을 좀 접근을 하면 저는 심플하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3,300에서 3,200 이 구간이
반도체 관련된 실적 하향, 컨센을 다운시키면서 그냥 박스권을 고점 자리를 그동안 3,300에서 한 3,200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걸 레벨 다운 시켜서 한 3,000대 초반하고 3,150까지 만들 수 있겠구나. 그냥 박스권의 범위가 낮아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락장은 없다. 왜 하락장이 없냐면 지금 현재 이 유동성을 풀면서 왔었던 이 연준에 대한 이 기조가 바뀐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이 테마로만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테마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실적에 기반한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구조적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격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격을 줄이는 거죠. 가격 부담이 있는 애들은.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IT,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배터리 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바이오는 어떤 거 투자해야 되는지는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렸으니까.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악재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추세가 이제 무너졌고요. 추세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 대금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지금 당장 없고, 그래서 최근 들어 저점을 다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디램 가격의 어떤 현물 약세 뭐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주가를 좀 억누르는 이런 요인들도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대규모로 동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좀 돌리기 어려운 이런 좀 상황인 거죠. 네. 그래도 저는 하이닉스가 적전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 하이닉스가 적전할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럼 107,000원 이하에서는 사야죠. 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리고 제가 이제 98,000원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98,000원이 작년도 8월달 이때 디램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낮아졌었을 때, 그러니까 투매가 속출됐을 때 이 자리인 거예요. 이때보다 지금 서버 잘 팔려요. 끝. 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관련돼서 뭐 이야기하는데 전 적절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98,000원하고 107,000원 하면 되는 거죠. 뭐 아무리 레포트가 나오더라도 산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제가 기준을 좀 잡아드렸죠. 삼성전자가 적자 난 적이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삼성전자가 적자 났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적자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언제 났었냐면 리먼 때 분기 기준으로 적자 났었어요. 2008년. 그때 이후 한 번도 삼성전자가 적자를 난 적은 없죠. 하이닉스는 이제 2012년도 말에 SK한테 인수되고 나서부터 순항을 했지만 그 전까지 적자도 많이 기록을 했고, 삼성전자가 적전할 거라고 지금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기도 어려운 거고, 결국 이야기할 건 뭐냐면 모바일 시장의 어떤 포화 상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지금 약세 구간이면 재고는 공급사 입장에서는 1, 2주밖에 없는데 구매업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격 깎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에 반영되면 되죠. 그리고 고객사들이 이렇게 버팅길 수 있는 거는 창고에 한 2달 정도는 넉넉히 버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2달 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2달 뒤.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그래서 75,000원하고 68,000원 요 자리는 악재하고 가격하고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악재하고 가격하고. 그러니까 뭐 몰빵하거나 아니면은 한꺼번에 지르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 반도체 쪽은 심플하게 나오는 겁니다. 전략이. 그래서 저는 75,000원 요 이하 투매 기준 잡으시면 되고 68,000원까지는 좀 열어놓으셔야 될 거다. 이번 구간에. 뭐 안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유리하다 이거죠. 반도체가 지금 뭐 시장 주도하는 건 아니니까. 그 자동차 쪽 이야기 해드리면 이제 현대 자동차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자리가 205,000원과 191,000원입니다. 요것도 말한 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죠. 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저 자리 왔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현대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아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시에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가 84,000원이나 여기서 한번 흔들고 205,000원 둘 다 흔들어요. 그럼 어떤 걸 먼저 사야 될까요? 무조건 기아차를 먼저 사야 됩니다. 무조건 기아차를 먼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차를 사는 식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현대자동차보다 미래차 쪽에 대한 준비를 훨씬 더 잘 준비했습니다. 또 SUV 판매 비중도 높고 그렇게 기준 자리 왔었을 때만 사는 거고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주도주들을 첫 조정 노리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 그냥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뭐 현대모스 이런 거 노리는 가격을 안 주네 어떡하지?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러면 할 만한 거 가운데서 주도주 제일 강했던 애들 하는 거예요. 제일 강했던 애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터리 쪽 자동차 쪽에서는 배터리가 제일 강했잖아요. 얘네들 주도 첫 조정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해결된 게 아니니까 코로나 피해주들 있잖아요. 유통주를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유통주 비롯해서 뭐 중국 소비주들 뭐 이런 거는 제일 나중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배터리 쪽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삼성, SDI나 이런 주식들이 대표 주식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시간이 별로 없죠.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매매하실 분들은 배터리의 가격 조정이 나온 주도 첫 조정 노렸을 때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IT 반도체나 자동차 쪽은 기준가 나왔었을 때만 좀 공략을 하셔라.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은 CMO 플랫폼 쪽에서 2배 이상 터진 주식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